이번 시간에는 지금까지 배웠던 포토샵 기능을 통해서 디자인 작업을 한번 해볼 텐데요. 지금 보시는 이미지처럼 배너 디자인을 하나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의 이미지를 보면 위쪽에 흰색과 검정색의 장식이 달려있는 작업이 이루어진 상태이고요. 그리고 동그란 라벨, 그 밖에 다양한 색상의 글자들이 입력이 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디자인을 잘하기 위해서는 디자인 전문가들이 해 놓은 그 디자인을 똑같이 만들다 보면 실력이 향상이 되는데요. 역시 마찬가지로 처음엔 어렵겠지만 지금과 같은 디자인을 한번 만들어 보면 그 이후에는 훨씬 자신감이 생기게 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과 같은 배너 디자인을 하나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사이즈를 알 수 없기 때문에 먼저 사이즈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확인해 보죠. 이미지 사이즈 센티미터를 기준으로 되어 있는데 픽셀로 먼저 바꿔봅니다. 702에 402, 이것으로 보아 700과 400 정도로 설정을 해주면 되겠는데요. 그리고 해상도는 96으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도 해상도를 인쇄에 맞는 해상도인 300 정도로 설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일 새로 만들기 700에 400이었죠? 400, 그리고 해상도는 300 정도로 설정을 해줍니다. 인쇄를 할 것이기 때문에 CMYK 색상 모드로 설정을 해줍니다. 만약 인쇄가 아니라면 RGB 모드로 설정을 해주면 되겠죠. 자, 그리고 비트수는 그냥 8비트로 갑니다. 자, 이제 만들기를 통해서 새로운 도큐멘트를 하나 만들어줍니다. 됐나요? 조금 확대를 해볼까요? Alt 마우스 휠. 자, 이제 본격적으로 앞서 살펴보았던 배너 이미지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각형 올가미 툴을 사용을 해서 위쪽에 흰색과 빨간색으로 됐던 장식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새로운 레이어 하나 만들어 주고요. 자, 여기에서 클릭, 그 다음에 직선으로 만들어 주기 위해서 Shift 키 누른 상태에서 클릭, 그리고 역시 직선 클릭, 클릭, 클릭 하나로 합쳐줍니다. 정확하지 않아도 상관이 없으니까 일단 이렇게 모양만 만들어 주십시오. 자, 이제 색상을 적용을 해줘야 되겠죠. 이 부분은 흰색으로 처리가 돼야 되는데요. 현재 백그라운드가 흰색입니다. Alt Delete 키를 눌러서 흰색으로 적용을 해주고요. 자, 이때 배경은 흰색이 아닌 파란색으로 해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 해제를 해줍니다. Ctrl D 키 눌러서 해제를 해주고요. 자, 배경에 직접 색깔을 적용을 해주기 위해서 전경 색상을 클릭을 한 후에 파란색으로 바꿔줍니다. 확인 됐죠? 자, 이제 Alt Delete 키를 눌러서 이렇게 안전한 배경색으로 만들어줍니다. 이제 위쪽에 레이어 선택을 해준 다음에 살짝 위치 잡아주고요. 됐나요? Alt 키를 눌러서 레이어를 복사를 할 건데요. 복사하고자 하는 레이어가 선택이 되어 있어야 되겠죠? 오른쪽으로 이동을 해봅니다. Alt 키를 누른 상태에서 이동이 됐고요. 이동을 하면 이렇게 자동으로 레이어가 복제가 됩니다. 자, 이제 요 색깔은 빨간색으로 만들어줘야 되겠죠? 만들어주기 위해서 Ctrl 키 누른 상태에서 해당 레이어를 클릭하면 해당 레이어에 사용이 된 이미지 모양만 선택 영역으로 만들어집니다. 자, 이제 색깔을 빨간색으로 바꿔주고요. 확인. Alt Delete 키를 눌러서 색깔을 적용을 해줍니다. 됐나요? 자, Ctrl D 키 눌러서 해제를 해주고요. 이제 이 두 개의 레이어를 복제를 해가면서 작업을 해봅니다. 두 개를 모두 선택을 한 다음에 Alt 키를 누르고요. 오른쪽으로 이렇게 복제를 해줍니다. 됐나요? 자, 이번에는 4개의 레이어 모두 선택을 해주고 Alt 키를 누르고 역시 복제. 자, 레이어가 상당히 많아졌는데요. 합쳐볼까요? 여기부터 여기까지의 레이어를 선택을 해주고 오른쪽 마우스 버튼
레이어 병합, 하나로 합쳐진 것을 알 수가 있고요. 레이어의 영역을 좀 더 여유있게 사용하기 위해서 빈 곳에서 오른쪽 마우스 버튼 조금 작게 해줍니다. 됐나요? 자, 이제 계속해서 복제를 해줍니다. Alt키 누르고 복제, 다시 한번 Alt키 누르고 복제, 됐습니다. 자, 이제 3개의 레이어만 남았죠? 모두 선택을 해주고요. 컨트롤 T키를 눌러서 사이즈를 이렇게 딱 맞게 설정을 해줍니다. 적용하기 위해서 엔터. 됐나요? 위쪽에 대한 작업이 어느 정도 끝났습니다. 물론 정확하진 않지만 대략적으로 이와 같이 만들어 놨고요. 계속해서 이번에는 먼저 3개의 레이어를 합쳐볼까요? 레이어 병합을 통해서 합쳐놨고요. 레이어의 이름을 더블 클릭해서 자, 상단 장식이라고 했습니다. 계속해서 새로운 레이어를 만들어 봅니다. 만들어졌고요. 지금의 레이어는 이 부분에 동그란 라벨을 하나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만들어주기 위해서 역시 원형 선택 윤곽 도구를 사용을 해봅니다. 적당한 위치에서 클릭 드래그. 자, 이때 Alt Shift 키를 눌러서 정원을 만들어 줍니다. 적당한 크기가 됐다면 이제 위치 설정을 해주고요. 색깔을 만들어 줘야 되겠죠? 색깔을 만들어 주기 위해서 전경색을 사용을 해봅니다. 확인 됐죠? 자, 이제 Alt Delete 키를 눌러서 이렇게 색을 적용을 해주고요. 계속해서 이제 구멍을 뚫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멍을 뚫기 위해서 자, 이 부분에 다시 원을 하나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위치 설정을 해주고요. 그리고 딜리트 키를 눌러보면 구멍이 뻥 뚫리죠? 컨트롤 T 키 눌러서 해제를 해주고요. 아래쪽 부분은 보다 선명하게 처리가 됐던 것 같은데, 자, 여기에서 지금 레이어 1번이죠? 레이어 1번에 투명 픽셀 잠그기라는 기능을 활용을 해봅니다. 이렇게 활성화 시켜 놓으면 해당 레이어의 투명한 영역에는 어떠한 작업도 할 수가 없게 됩니다. 즉 이미지가 있는 부분에만 작업을 해줄 수 있다는 것이죠. 자, 여기에서 자, 이번에는 사각형 선택 도구, 그리고 자, 이렇게 영역을 만들어 줍니다. 됐나요? 자, 이 상태에서 이제 좀 더 진하게 만들어 주기 위해서 이미지의 조정, 색조 채도로 들어가서요. 색깔을 조금 더, 그리고 채도값, 밝기를 조금 떨어뜨려서 이렇게 진하게 해줍니다. 확인. 이와 같은 방법을 사용을 한다면 레이어에 사용되는 이미지에만 영향을 주고 나머지 투명한 부분에는 영향을 주지 않기 때문에 아주 효과적인 작업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컨트롤 D키 눌러서 해제를 하고요. 다시 투명한 영역은 사용할 수 있도록 투명 픽셀 잠그기는 해제를 해줍니다. 됐고요. 이번에는 자, 여기에 끈이 매달려 있는 그 작업이죠. 새로운 레이어를 하나 만들어서 자, 일단 앞서 작업했던 레이어의 이름은 라벨이라고 해주고요. 자, 지금 레이어는 끈 1번 됐죠? 자, 조금 확대를 해볼까요? Alt 키를 누르고 마우스 휠을 회전해서 확대를 해주고요. 스페이스바를 눌러서 작업 위치로 이동을 해줍니다. 자, 이번에는 브러쉬 도구를 사용을 해봅니다. 색깔은 조금 진한 색깔로 해주고요. 자, 끈으로 사용을 할 것이기 때문에 자, 요 색으로 한번 해보죠. 확인 됐나요? 자, 현재는 브러쉬의 크기가 보이지 않습니다. 캡스락 키를 눌러서 브러쉬의 크기가 보일 수 있도록 해주고요. 너무 크네요.
적당한 크기로 해주고요. 선명한 브러쉬를 사용을 해보죠. 조금 더 얇게 한 4 정도로 해줍니다. 됐고요. 자, 이제 끈을 그려볼까요? 끈을. 자, 여기부터 쭉. 자, 한 번에 원하는 모양이 안 만들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여러 번 반복하십시오. 컨트롤 Z 다시 한번 쭉. 자, 일단은 요까지만 해주고요. 그 다음에 레이어를 또 하나 만들어줍니다. 이름을 바꿔볼까요? 이번에는 끈 02번 됐고요. 자, 계속해서 쭉. 이렇게 끈으로 사용을 하고자 하는 그림을 그려줍니다. 그리고 끈 2번은 라벨 아래쪽으로 집어넣고요. 그 다음에 끈 1번은 위쪽에서 위치만 적당하게 조절을 해줍니다. 됐나요? 자, 이렇게 하니까 끈에 매달려 있는 라벨처럼 보이는군요. 자, 여기에서 상단 장식은 맨 위쪽으로 이렇게 이동을 해서 끈이 상단 장식에 가려질 수 있도록 해줍니다. Alt 키를 사용해서 축소를 해주고요. 자, 얼추 모습이 만들어지는 것 같은데요. 계속해서 이번에는 요 지점이죠. 요 지점에 글자를 입력할 수 있는 배경을 하나 만들어 줘야 되는데요. 여기에서는 도형 도구에서 모서리가 둥근 직사각형 도구를 사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클릭 드래그해서 그려보면 모서리가 요 정도네요. 컨트롤 Z. 위쪽에 속성을 보면 도형을 사용을 할 때의 설정 값을 사용할 수가 있는데요. 조금만 더 반경을 증가를 해봅니다. 12 됐고요. 그리고 나머지는 특별히 설정할 필요가 없겠네요. 만약 만들어진 도형에 테두리를 주고자 한다면 획 부분을 클릭을 해서 원하는 색상을 지정을 해준 후에 두께를 설정을 해주면 됩니다. 참고하시고요. 그리고 또한 선의 모양을 실선으로 할 것인지 점선으로 할 것인지에 대한 설정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직접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클릭 드래그해서 이렇게 글자가 입력이 될 영역을 하나 딱 만들어 주고요. 현재 색상이 진한 밤색인데요. 색깔을 바꿔볼까요? 자, 이렇게 흰색으로 바꿔줍니다. 흰색으로 바꿔줬고요. 자, 위치는 조금 더, 자, 요 정도로 해줍니다. 됐나요? 계속해서, 이번에는, 반경을 30 정도로 더 증가를 합니다. 그리고 아래쪽에 클릭 드래그해서 이와 같은 배경을 하나 만들어 줍니다. 됐죠? 자, 역시 위치, 적당한 위치로 해주고요. 계속해서 다시 모서리가 둥근 도형 만들기 툴을 사용을 해서 이번에는 이 부분이죠. 이 부분에 자, 이렇게 자, 배경을 하나 만들어 주고요. 색깔은 파란색으로 하나 만들어 볼까요? 됐습니다. 지금 만들어진 이 도형은 Alt 키를 눌러서 복제를 해서 사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Alt 키를 누른 상태에서 아래로 이렇게 복제를 해주고요. 다시 한번 이렇게 복제를 해 놓습니다. 됐나요? 간격도 이 정도면 된 것 같고요. 자, 이제 글자를 입력을 하는 작업만 남았군요. 글자 입력 도구를 사용을 해서 글자를 입력을 해주는데요. 흰색을 사용을 해보죠. 먼저 흰색으로 설정을 해줬고요. 글자가 입력하고자 하는 곳에 클릭. 글자의 크기가 엄청나게 크네요. 글자의 크기를 적당하게 조절을 해 놓고, 자, 아까 비비안 포토샵 N 땡땡 있다
자, 이렇게 입력이 됐었죠. 자, 글꼴과 크기가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모두 선택을 해준 다음에 조금 눈에 들어오는 그러한 글꼴을 사용을 해볼까요? 그렇기 때문에 글꼴을 많이 준비를 해 놔야 된다는 것이죠. 자, 윤고딕체 요거 괜찮네요. 선택. 자, 그리고 글자 크기 조금만 더 줄여봅니다. 그리고 위치, 적당한 위치로 설정을 해 주고요. 됐나요? 자, 첫 번째 글자가 하나 만들어졌습니다. 계속해서 지금 입력된 글자를 복제를 해서 사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Alt 키를 누르고 아래쪽으로 이동을 해 줍니다. 자, 그리고 글자 레이어, 복제된 글자 레이어를 더블 클릭해서 글자를 바꿔줘야 되겠죠? 글자가 입력이 됐고요. 역시 모두 선택을 한 다음에 원하는 글꼴로 이렇게 바꿔줍니다. 그리고 색깔 또한 바꿔줄 수 있겠는데요. 이 기능을 사용해도 됩니다. 확인을 해주고요. 천역에 이 글자에 대한 색깔만 별도로 한번 해볼까요? 자, 이렇게 별도로 만들어 줬습니다. 자, 글자를 조금만 더 두꺼운 글꼴로 해볼까요? 자, 이전보다 훨씬 눈에 들어오는군요. 계속해서 이번에는 아래쪽에도 글자를 입력을 해줘야 되는데요. 지금처럼 레이어를 많이 사용할 경우에는 어떤 레이어가 어느 이미지인지, 즉 어느 글자인지 확인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럴 때 이동 툴, 즉 선택 툴을 사용을 할 때 자동 선택이라는 옵션이 체크가 됐다면 작업 영역에서 보이는 이미지를, 즉 글자를 클릭하면 이렇게 자동으로 선택이 됩니다. 다시 한번 해볼까요? 클릭. 자, 이렇게 자동으로 선택이 되죠. 이번에는 위쪽에 있는 글자를 복제를 해봅니다. 선택을 해준 후에 Alt키, 그리고 아래쪽으로 복제를 해주고요. 자, 요거죠. 더블 클릭해서 글자의 크기를 조금 더 줄여줍니다. 자, 5 정도로 줄여주고요. 그 다음에 위치 적당하게 해주고, 그 다음에 아래쪽 다시 한번 Alt키를 눌러서 복제를 해줍니다. 자, 이와 같은 모습으로 만들어졌던 것 같은데요. 자, 이번에는 아래쪽에 있는 요 배경에 글자를 입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복제를 한번 해볼까요? Alt키를 눌러서 복제를 해주고요. 적당한 위치, 그리고 더블 클릭해서 글자의 크기를 적당하게 해줍니다. 4 정도로 해주고요. 이 부분은 또 지워야 되겠죠? 딜리트 키 눌러서 지워줍니다. 혜택 1이었었죠? 혜택 1. 그리고 위치 적당한 위치로 해주고요. 역시 복제를 해서 사용을 합니다. Alt키 누르고 아래쪽으로 이동을 해서 적당한 위치 더블 클릭해서 혜택 2번으로 바꿔주고요. 그 다음에 또 복제를 해주기 위해서 Alt키 누르고 아래쪽에 복제를 해줍니다. 자, 위치가 살짝 아래로 갔는데요. 키보드의 위쪽 방향키를 눌러서 위치를 바꿔줄 수도 있고요. 더블 클릭해서 혜택 3으로 수정을 해줍니다. 됐죠? 자, 계속해서 이번에는 오른쪽에 흰색 배경에 사용할 글자를 만들어주기 위해서 역시 Alt키를 누르고 복제를 해줍니다. 오른쪽으로 이동을 해준 다음에 현재 글자가 흰색이기 때문에 바꿔줘야 되겠죠. 자, 더블 클릭해서 글자를 먼저 검정색으로 바꿔줍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글자를 입력을
해줍니다. 자, 이렇게 글자를 입력을 했습니다. 그리고 역시 적당한 위치로 해주고요. Alt키를 눌러서 복제를 이렇게 해준 후에 글자는 여러분이 바꾸자 하는 글자로 바꿔주십시오. 그리고 계속해서 같은 방법으로 아래쪽에도 글자를 만들어주면 되는데요. 복제해서 사용하면 되겠죠? 자, 이렇게 복제를 해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위치가 뒤쪽에 있군요. 그래서 자, 그렇기 때문에 위쪽으로 이렇게 이동을 해줍니다. 그렇죠? 적당한 위치 해주고요. 자, 아래쪽에 사용이 되는 이 흰색 배경은 현재 평면으로 되어 있는데 약간 입체감이 들도록 해주기 위해서 레이어 스타일을 만들어 봅니다. 레이어 스타일의 경사 엠버스. 아니면 이렇게 입체감이 드는 스타일로 바꾼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깊이를 조금 낮게 해볼까요? 살짝 이 정도까지만 해줍니다. 됐죠? 확인. 자, 계속해서 오른쪽에 요 라벨이죠. 라벨에도 글자가 필요합니다. 요 글자를 복제해서 사용을 해보겠습니다. 클릭, 그 다음에 Alt키 누르고 복제를 해준 후에 일단은 글자가 보일 수 있는 위치로 복제를 해준 후에 더블 클릭해서 필요한 만큼의 글자만 남기고 나머지는 삭제를 해줍니다. 그 다음에 다시 이동을 해 놓고요. 자, 그리고 복제를 또 한 번 해주죠. 아래쪽에 복제를 해준 후에 더블 클릭해서 여기는 글자를 좀 작게 해볼까요? 됐습니다. 됐죠? 이와 같이 지금까지 배웠던 기능을 활용을 해서 아직 완전히 완성이 된 건 아니지만 그럴싸한 배너 디자인이 완성이 됐습니다. 처음 포토샵을 접한 분들은 여기까지 오기 쉽지 않았을 텐데요. 만약 여기까지 왔다면 앞으로 여러분 스스로도 얼마든지 포토샵을 통해서 다양한 디자인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실력으로 향상이 됐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일단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만 하고요. 나머지 부분은 여러분들이 끝까지 완성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번 시간에는 지금까지 배웠던 기능을 가지고 배너 디자인을 해 보았습니다.